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기자 질문의 발끈에 기밀을 발산한 화충잉 대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화충잉 대변인이. WHO가 지금 입국에 있죠. 이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그 중국 자체를 옹호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기밀을 누설을 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4일부터 중국에 WHO 조사관들이 입국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 그 WHO가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화충잉 대변인이 중요한 정보를 발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게요. 19일 날 베이징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일본 NHK의 추궁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면서 2019년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집계된 확진 사례 실제 수치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꽁꽁 숨겨왔더란 정보인데요. NH기자가 WHO 조사관이 18일날 발표한 중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WHO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염병 대응 능력도 부족하고 중국 중앙과 지방보건당국이 2020년 1월 달에 더 강력한 공중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NH기자가 지금 질문을 한 것이에요. NH기자는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화 대변인은 이를 부인을 했어요. 그 중앙정부의 그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시 주석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단점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공중보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공중보건 돌발 사태에 비상 대응하는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일찍이 지적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시 주석은 일찌감치 이미 지시를 했으나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했고 이것은 중국 지도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화 대변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요. 강력한 보건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WHO 중간 보고서의 내용을 반박을 하죠. WHO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다가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 게 중국 질병 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 우준 여우의 말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중요한 건데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당시 40명의 확진 사례밖에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측은 화난 수산시장을 폐쇄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게 돼요. 자, 보세요. 2019년도 12월 31일 그리고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러한 보고가 지금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의 확진 사례가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녀의 대답 중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2019년도 11월 30일에 40명의 확진 사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번 그녀의 발언은 사람 간 전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중국은 2020년 1월 1일 당시에요. 2020년 1월 1일 당시에 중국은 중국 국민과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고 계속 숨기기로 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화난시장을 속죄양으로 삼아서 시선을 돌렸지만 이후에 계속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또 화난수산시장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녀가 언급한 단점과 부족함은 단순히 의료체계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시 주석은 1월 7일 날 정치국 상무위원회의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라고 화충잉 대변인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이 회의에 대해서 관련된 보도가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언급되지도 않은 정치국
위원회의가 1월 7일에 열렸냐? 라는 이런 의문까지 지금 제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 화충잉의 발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9년 12월 말에 확진자가 40명이었음을 인정하면서 40여 명 확진 사례 밖에라는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40명 확진 사례 밖에라는 것은 우리가 뉘앙스로 볼 때 40명밖에 없어. 40명밖에 없어. 40명이나 있어. 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밖에 없어라는 것은 이 숫자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적다. 라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중화권 시사평론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화 대변인의 발언에서 중국인의 생명과 국제사회의 보건 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중국 외교부와 고위층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6만여 명의 사망자와 그리고 총 확진 수만 1억 명에 거의 육박을 하는 현 상황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 파장이 초래한 이 사태에 대해서 중국은 사과는커녕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의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제일 먼저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한 발언서를 부인하고 이탈리아, 인도, 호주로 발언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우한 발언서를 완전히 부인했어요. 우한 폐렴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한에서 어마어마하게, 특히 후베이성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파가 돼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형까지 나왔습니다. 변형까지 나와서 지금 현재 확진자 수만 1억 명이 육박하는 이 상황에서 전혀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한 폐렴이 발생해서 우한이 봉쇄된 뒤 저우셔낭 우한시장은 CCTV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야만 실제 사정을 알릴 수 있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주장을 했어요. 자, 뉘앙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야만 실제 사정을 알릴 수 있다. 중앙에서 허락해야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당시 우한 시장의 발언, 이것을 미뤄보면 화 대변인이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으로 사태 확산의 책임을 돌렸지만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공유하지 않고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이것은 괜찮은 거야. 괜찮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보를 차단했음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중국 고위층에서는 전염병 발생 사실 공개를 하지 않아서 은폐를 지시했고 리원양 등 의사들을 입막음으로써 초기 바이러스 샘플 자료까지 폐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베이성을 막으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죽은지 지금까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중국 통계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게 되니까 정말 믿어야 될까요? 예,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WHO에서 조사관들이 나갔잖아요. 조사관들이 나갔는데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번 규명의 핵심인 영번 환자를 찾는 것인데 영번 환자를 영영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시발점이 된 환자, 그 환자가 누구냐, 누구부터 이게 시작됐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중국의 발표대로 그대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화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드러났지만 중국 고위층은 여전히 어떤 것도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충잉은 전염병 발견 후 우한 봉쇄까지 3주 난지 걸렸으며 당시 우한에서 보고된 확진 사례는 500여 건에 불과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 역시 이날 최초로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3주까지 걸렸고 이때 당시에 3주 동안에 500여 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했던 것은
40명이 지금 발견이 됐었는데 이때 바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의료 시스템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3주가 지난 후에 500여 건까지 늘어났는데 이것이 겨우 500여 건에 불과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한 봉쇄 전 바이러스가 이미 최소 500여 명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중국 당국이 밝힌 것도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화 대변인이 특히 말한 내용, 500여 건에 불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여 건에 불과. 불과라는 말은 겨우란 뜻이에요. 겨우 500여 건.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그 기간에 중국 공산당 정부는 계속해서 사람 간 전염에 대해서 전혀 부인했어요. 사람 간에는 전염될 수 없고, 지금 수산물 시장 아니면 적어도 천상갑, 야생동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이 됐을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후베이성에서는 수만 명이 모이는 후베이성 제13기 인민대표회의 3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아무런 방역 대책 없이 그대로 행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후베이성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후베이성 13기 인민대표회의가 어디서 열렸냐? 후베이성의 주도인 우한에서 열렸어요. 특히 여기서 특이한 점은 대회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던 사람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누군가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 인민대표회의 3차 회의가 열린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17일, 이틀, 양일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1월 1일 날 이 40명의 보고를 받고 3주가 지난 후라면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1월 22일, 이날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월 22일 전에 1월 16일, 17일은 이 사이에 들어있는 날짜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에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발생된 후까지 생각을 하면 이 기간을 조심해야 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도 몇몇 사람만 빼놓고 마스크를 쓰고 참석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1월 19일에는 우한시 정부가 망가연이라는 음식 축제도 열었어요. 그러면 1월 22일 이 날짜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1월 16일, 17일 인민대표회의, 1월 19일 망가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 아니에요. 후베이성에 있는 중요 사람들은 이미 우한에 다 모였을 것이고 다시 끝나고 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도시로 갔을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후베이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돼요. 우한에서 열린 인민대표를 마친 후에 채택한 6개월 결의문 어디에도 우한 폐렴이라는 언급이 한 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설 연휴를 맞이하였는데 그 시기가 1월 24일에서 30일까지였어요. 수많은 우한 주민들이 그들에게 닥칠 위기도 모르고 평소와 다름없는 설 연휴를 보냈는데,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16일, 17일 날 우한에 그 인민대표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뻗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뻗친 다음에 다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죠. 우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지금 자동차의 메카예요. 중국 자동차의 메카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는 도시입니다. 지금 선정과 광저우를 통하는 광둥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홍콩 바로 위에 광둥성이 홍콩과 합병이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발전이 이젠 넘치다 보니 다른 지역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 우한이 양쯔강이 흐르는 중앙에 있거든요. 양쯔강이 흐르는 중앙에 이 도시를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시켜요. 그리고 위로는 정저우를 개발을 시키는데 정저우 그리고 선전 이 중앙이 지금 우한이에요. 우한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한을 발전을 시켰는데
여기에 사람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도 발달을 많이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이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여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또 설날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설 연휴를 보내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나가면서 일파만파 지금 우한폐렴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화 대변인이 언급한 우한폐렴의 확산이 의료 시스템의 단점과 부족점과는 전혀 무관하고 모든 것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은폐 지시가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지금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알렸으면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되잖아요. 알렸으면 알려야 되고 알렸으면 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도 하지 않고 이게 퍼져버린 것입니다. 이때 당시 미국 이미 우한의 병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보건당국에 보고한 상태였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파견한 전문가도 이미 우한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거죠. 우한에 도착해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않지 않은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들이 공중보건 돌발 사태에 대한 비상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 결론은 중국의 의료체계에서는 그들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 보세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우한에 파견이 됐어요. 우한에 파견이 됐죠. 우한에 파견이 됐으면 실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실상을 통해서 어떤 행정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명령도 나오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결단을 기다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 보면 중국 때리기에 일환으로 이렇게 중국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자체는 이것을 바이러스 기원 정치화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화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이러스 기원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에 대해서 시사평론가 탕징위안은 적반하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전 세계에 투명하게 알려야 될 전염병 사태를 정치화한 장본인이 바로 중국이라고 하면서 중국을 맹비난을 하게 됩니다. 탕징위안은 중공이 전염병 발생을 은폐하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우한 사태 통제를 스스로 실패했고 그 결과 전 세계 공중보건 재앙을 초래했다라고 지적까지 해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공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면서 중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팬데믹을 수습하더라도 제2, 제3의 팬데믹이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할 수 없다라고까지 지금 강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공 바이러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중공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정치와 결부가 되어 있다.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화충ing 대변인이 나와서 말을 했었던 것 40명, 300명 이것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30명만 있을 것이냐 또 30명만 있을 것이냐 400명만 있을 것이냐 이것을 보면 이것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의 대응이 늦었다. 늦은 이유는 공산당 정부의 그 최고위층의 그 누군가의 컨펌이 꼭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